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설상가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테슬라가 M7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계속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37만 6천 대 리콜 사태도 네네.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자발적이라 다행이긴 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뭐 이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리콜을 받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콜을 최근에 이제 조향기기 때문에 했거든요. 사실은 테슬라 미국에서 37만 5천 대면 엄청난 겁니다. 전자식 파워 스터어링 시스템이라 이제 조향입니다. 이게 방향에 관한 건데 이거는 사실 자율주행에 관한 거라 사실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BID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이제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중국에서 하고 조만간 테슬라도 중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요게 좀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라는 CNBC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형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차량인데 기판이 과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부에 있다 보니까 요 규제 완화를 계속 또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좀 일론 머스크가 완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완화 담당자로 지명을 하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연방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는 있는데 요 부분을 또 이제 이런 거 축소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가지가 있고 또 오늘 보도 난 거에 따르면 JP 모건이 테슬라 주가가 절반으로 추락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테슬라한테도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는 높지만 성장세나 이런 거는 도요타보다 낫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로 출발했는데 본인은 계속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것들이 악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평가를 받으면 지금 $300의 가치는 없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율주행의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나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악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테슬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모델 3랑 모델 Y에 대해서 리콜이 들어갔고요. 37만 6천여 대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FSD 관련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뉴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도 좋지 않고 리콜 사태도 벌어졌고 네네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소도 네네. 폐쇄한다. 그래서 아마 이 키워드로 설상가상을 좀 달아주신 것 네네네.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더 문제는 하드웨어적이고 정부 지원금 자체가 이제 폐쇄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여러 가지를 세웠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건 다 없애겠다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이 충전소도 문제지만 보조금도 일단 없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7,500를 원래는 사면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조만간 공화당 추진해서 없앨 거라고 이제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면 이것도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7,500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약에서 폐지가 되면 요것도 크게 되고 전기차보다는 이제 내연기관차로 이 지원금이 더 많이 가게 될 예정이고요. 정작 중요한 건 충전소입니다. 맞습니다. 충전소 부분이 연방조달청과 전기차 충전소인데 8,000개 정도 되는 전국에 있는 충전소가 있는데 요게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있는 요 급속 충전소가 있는데 요게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요 충전소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아주 큰 타격이 입을 것 같고요. 콜로라도와 덴버 연방센터는 요게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충전소 폐쇄를 결정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나 정부도 재생에너지 지원이나 정부 정책 일환으로 이제 이걸 없애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방 직원은 다음 주부터 공식 지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면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그전에 수소차 이런 부분도 가장 큰 게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가장 크고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충전에 애로를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도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게 이런 게 이제 많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게 되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충전소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면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충전소를 한 8천여 개 정도 충전 포트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을 펼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많이 확보를 해놨을 텐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전기차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일단 중고차로 나오겠죠. 시작으로? 네, 중고차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충전소를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긴 있는데 어렵게 될 것 같고 충전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로 많이 나오게 되고 중고 전기차를 많이 안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량이 떨어지게 될 것 같고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부분들도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를 많이 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BMW도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전기차를 원래 하기로 했던 투자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내연기관의 전기차 계획도 많이 수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수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 계획이 많이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나 전기차 계획이 많이 수정되는데 문제는 테슬라는 내연기관랑 다르게 전체가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캐즘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보면 중국에서 FSD 출시 임박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어서 오늘 개장하고 나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한 번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